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다가 결국에 간밤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의 실적은 계속해서 모두 다 잘 나온 것은 아닌 상황에서 경제지표는 탄탄하게 나왔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약간의 힘이 빠지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제지표가 되겠는데요. 민간 고용입니다. 탄탄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이제는 연착륙보다도 노랜딩이라는 아예 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종결됐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2.8%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이 결국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종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쪽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개별적인 악재에 따라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 보시게 되면요. 또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허보가 되겠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의 핵심 실적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활성화 사용자 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상승 쪽보다 하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걸었던 비만 치료제, 결국에 매출 쪽에서는 물음표가 찍히게 되면서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모닝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전이 제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다는 내용에 따라 이날 움직였고요.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는 태영건설이 상장이 유지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년 동안 기다렸다가 거래가 재개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이 3분기 주력 제품들이 실적을 잘 내게 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SMR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관성을 지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표 종목이 되겠고 목표가는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실적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3분기 실적 괜찮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마진율이 앞으로 살짝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SG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발전이나 원재료, 건설 부분에서의 흑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약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밀렸었는데요. 비농업 취업자라든지 미국의 GDP, PC, 주택 판매 모두 다 탄탄한 경제 지표를 보여줬고요.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해서 로빈후드, 도어대시,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모두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엇갈리는 흐름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 이어졌고 이날 종목적으로는 반도체와 전기차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탄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미국의 고용업체 ADP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23만 3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이고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여파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10월 고용 증가폭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러한 관측과는 다르게 강하고 견조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ADP 측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고용은 견조하고 폭넓게 회복력이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GDP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와줬습니다. 우선 예상치보다 소폭 낮은 2.8%의 성장을 했었는데요. 다만 우려했던 수준의 경착륙에 대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석에 따라서 주식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심리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분기 GDP 속보치 2.8%, 3.1%를 약간은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특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개인 소비가 2023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의 견조한 소비를 보여줬고요. 국방비 지출이 14%나 급등하는 특징도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한 알리안츠 측에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둔화된 인플레이션이라는 완벽한 조합이 도출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잦아들기를 더욱더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회계감사를 맡은 법인이 회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감사직에서 사임을 하면서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는데요. 이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인 언스트 앤 영 측에서는 최근에 알게 된 정보로 인해서 더 이상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사임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언스트 앤 영의 사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새로운 감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쿼버부터 보실 텐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지만 마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우려감 있는 멘트를 내놨다는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날 쿼버는요, 종가 기준으로 27%나 급락하면서 주당 7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실적 잘 냈는데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광고 매출과 관련해서는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 반면에 중요한 거는 이 메타를 쓰는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이 종목을 짓눌렀습니다. 0.2% 소폭 하락했고요. 장 마치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2%에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59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도 잘 나왔고 시가원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매출이 655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3달러 30센트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클라우드 애저 쪽에서 호실적이 잘 나온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0.1% 상승에 그쳤지만 시간 외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114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18센트가 되겠는데요.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자사의 비만 치료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젯바운드와 마운자로가 있는데 이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좀 덜 팔렸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날 일라이 릴리는 양봉 마감을 했지만 6% 이상 밀리면서 8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